5번째 구조입니다. 스토리가 좋아지면 그림도 좋아진다. 그러나 스토리가 약하면은 최고의 컬러, 톱스타, 음악, 애니메이션을 총동을 해도 스토리를 살리지 못한다. 이게 월트 디즈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들으면서 컨텐츠 이야기가 들은 거예요. 텍스트 컨텐츠가 고객에게 공감을 안 일으키면 그걸 아무리 디자인을 잘하고 아무리 일러스트를 잘 만들고 아무리 동영상을 만들어도 고객하고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 그리고 우리 마케팅 팀원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영상이나 영화나 기본적인 작은 종이 조각 하나의 컨텐츠를 써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맥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스토리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다. 국가와 문화,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스토리는 시작과 중간과 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과 중간과 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토리 도입 부분은 평범한 세상을 설정한다면 이 평범한 세상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만든 영웅도 포함된다는 거고요. 이 평범함을 방해하는 문제를 꼭 언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웅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크고 강력한 문제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크레더블 같은 경우는 영웅이 히어로가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일상 삶의 무기력과 고충을 겪는 걸 거기에 잘 표현해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전개 부분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영웅이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을 겪는 중 온갖 우여곡절과 어려움과 좌절이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크레더블에서도 결국은 악당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히어로의 역할들이 절박하게 필요한 세상의 요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와이프는 평범하게 살아가길 원하죠. 그런데 인크레더블에서 히어로는 그걸 빨리 나가서 그 자기 본연의 역할들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끝말 영웅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들려주는데 관객들에게 설렘과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전달돼야 된다. 인크레더블 같은 경우도 여기서도 이제 악당과 싸워서 훌륭하게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 시련을 넘어서 최종적으로 악당을 물리치는 과정에 대한 표현이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스토리 6개 단계, 스토리 6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도입 단계. 도입은 스토리를 설정하는 단계다. 이 단계는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면 세상에 소개한다고 그러고 있고요. 주인공은 뭘 원하는가? 주인공이 움직이는 열정이나 욕망은 무엇인가? 주인공이 추구하는 열정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스토리 부분에 설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매력이고 독창적이게 만든다. 따라서 캐릭터를 설정할 때도 망설이지 말고 약점이나 결점을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촉발입니다. 촉발된 사건은 주인공을 열정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장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인공의 연민을 느끼게 되고 주인공을 어떻게 새로운 상황에 뜻밖의 상황을 바꿀 것인지 또 어떻게 그 상황을 적응하는지를 관객들이 보고 싶어 하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점진적 갈등과 고조입니다. 점진적 갈등 고조는 말 그대로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의 몰입도를 끌어내려면은 모진 시련도 점점 고조돼야 되고 그럴 때 첫 번째 갈등이 가장 극복하기 쉬운 갈등이 되고 마지막 갈등은 가장 견디기 보통 어려운 시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기 단계는 스토리 전반에 걸쳐서 주인공이 배운 교훈에 따라 할지 아니면 반대로 할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분기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보면 항상 주인공이 선택해서 모든 걸 버릴 정도로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을 가진 걸 갈 것이냐 아니면 뭔가 합의해서 그냥 할 거냐 이런 갈등의 구조들이 만약에 극하게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항상 모든 영화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되게 중요한 거 뭐냐 결국 주인공이 그런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진원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사소한 경험이든 아니면 어떤 책에서 본 거든 누구의 충고든 간에 주인공이 지나온 여정에서 읽거나 기억하거나 성찰하는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진원들이 주인공이 어떤 결정적인 결정을 하게 하는 동기를 만들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결정. 결정은 새롭게 변화한 주인공이 적대적 인물이나 악당을 상대해 물리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오직 주인공만이 중요한 결정을 내린 다음 적대적 인물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역할을 부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말 단계에서는 느슨했던 모든 부분이 매듭을 확실히 지워줘야 된다. 그래야 관객이 수많은 의문을 품은 채 찜찜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남아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스토리는 반드시 끝난다는 냉혹한 현실을 견디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 뼈대를 이야기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토리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부분들은 또는 책을 활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스토리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광고나 연설 회의 시간에도 내용을 담은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참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제 이런 마감에 쫓길 때 어려운데, 이런 걸 할 때 이제 다양한 스토리를 폴더에 담아 놓으면은 그런 스토리를 적절할 때 꺼내서 쓰는 활용도를 평상시에 만들어 놓고 쓰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블로그 같은 거 할 때 뭐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그다음에 이야기나 이런 걸 키워드별로 모아놨다가 사용할 때 잘 꺼내서 사용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처럼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으면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어떤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영웅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웅에 푹 빠지는가? 영웅은 크나큰 역경에도 인내하고 견뎌낼 힘을 추구하는 평범한 개인이다. 이게 크리스토퍼 리브, 슈퍼맨 배역을 했던 배우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자, 영웅. 우리는 어떤 영웅에 푹 빠지는가? 결국 앞에서 보면 쭉 그런 어떤 구조화 속에서 이야기를 끌어내는 부분에 결국 핵심은 영웅이 있는 거죠. 그죠? 영웅 늘 스토리 중심에 있다. 영웅이 보여주는 비전, 용기, 자기 희생 정신은 남녀 모두가 감동을 안겨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의 매개체인 영웅이 나의 내면 깊은 곳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또 이런 이유다. 우리가 영웅의 여정에 유대감을 느끼는 것은 친숙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웅은 뭐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의 뜻이 있기도 하고요. 시련에 처하는 사람의 뜻도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악당과 관련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웅의 투쟁이나 활동, 관점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현실을 반영을 한다 그러고 오직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만 삶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독창적인 스토리를 만드는가? 그래서 우리가 창조하는 스토리는 자기만의 고유한 경험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경험은 내가 어릴 때 뭐 갖는 경험도 불량배를 만난 경험이든 아니면 불꽃이 터질 때 첫 키스를 할 때든 당신에게 일어난 일상의 모두가 스토리의 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세상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들어온 정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자신의 스토리의 지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중에게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우리는 이런 유사성을 유리하게 이용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나만의 스토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웅이란 무엇인가? 신학자 조지프 캠벨은 저서에서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서 자신보다 더 큰 존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웅은 충성도 높은 고객이든 아니면 회사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뭐 영화 속의 인물이든 반드시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감형 영웅이나 리더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어린 시절을 보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누구나 다 어린 시절을 겪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의 공감대를 가지고 그 영웅에 대한 호감을 끌어내는 부분들이 쉬운 하나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풀어내면 관객의 마음을 얻기가 쉽다라고 이야기. 왜? 그 이유는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웅은 좋은 리더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스토리 속의 영웅은 과감한 결단으로 행동을 주도한다. 그러니까 좋은 영웅은 관객을 포함한 타인에도 행동을 촉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더는 반드시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리더는 인품이나 진실한 공정함에 대해 가치를 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여기는 고양이 구하기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이제 뭐 ESG 경영 같은 경우도 하나의 어떤 이제 더 발전된 모습이겠지만 환경이나 사회 분야에 기부하는 행위 등 온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현재 고객이나 잠재고객의 진정성 있는 공감을 형성하는 것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인디애나 존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다들 보면 대단한 영웅이라고 보지만 그 영화의 80%를 보면 인디애나 존스가 계속 실패하는 걸 보여준답니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뺏기고. 근데 우리는 인디애나 존스를 보면은 대단한 영웅이라는 기억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디애나 존스의 성공과 더불어 실패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관객의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는 거고요. 이는 수천 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스토리텔링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에서 어떤 영웅이 계속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영웅의 나약한 모습, 영웅이 쓰러지는 모습, 영웅이 실패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그 영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고 그 공감을 기반으로 해서 영웅의 어떤 이겨내는 스토리가 훨씬 더 큰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웅에게 몰입한 이유는 우리 바램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거라도 그 시련을 겪고 결국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그 영웅을 이뤄낼 거라는 것들이고요. 스토리 마지막에 영웅은 여정에서 깨달은 교훈으로 관객과 소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